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앞전에 치욕과 분노의 누수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앞으로 라디에이터는 바로 꼴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알파쿨 제품입니다. 얘네 거도 제가 많이 써봤는데 얘네 거는 뭐 성능이 특별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또 구리지도 않고요. 내구성하고 마감은 좋아요. 무난하고 튼튼하고 그거면 됐지 뭐. 자, 얘는 평범한 형태의 라디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가 박스에 보면 480560 라디라고 써있거든요. 그 얘기는 120mm 펜 4개를 달아도 되고 140mm 펜 4개를 달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 면에는 140mm를 달 수가 있고 반대쪽 면에는 120mm를 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구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는 120mm 반대쪽에는 140mm를 달아서 샌드위치로 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겠죠.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둘 중에 한 가지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반대쪽에 안 쓰는 거는 이 철판을 띄워버리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방열핀의 재질은 여기 불그스름한 게 구리죠. 아, 구리조라는 얘기가 구리다는 게 아니고 구리라는 겁니다. 되게 헷갈리네. CU, 구리. 구리예요, 구리. 그래서 120mm, 140mm 둘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140mm 쓰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제가 140mm 펜이 없는 건 아닌데 전부 다 3개씩 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펜을 또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갤럭시에서 출시 예정인 제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펜도 있어요. 그 펜이 2가지 종류인데 정말 우연히도 이걸 4개씩 보내줬습니다. 제가 4개씩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받고 난 다음에 주문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딱 4개씩 보내줬어. 어디 뭐 내 방에 도청장치를 해놨나? 이렇게 4개씩입니다. 이 두 펜의 이름은 갤럭시 볼텍스 윈드 0102입니다. 이 갤럭시는 참 이름이 심플해서 좋아요. 그래픽카드 이름도 EX, SG 이런 식이죠. 얘는 뭐 볼텍스 윈드라는 이름이 앞에 달리긴 했지만 분명히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갤럭시 1번 펜, 2번 펜 요렇게 부를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 1번 펜하고 2번 펜을 살펴볼 건데 박스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140mm 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120mm예요. 자, 이 둘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볼텍스 윈드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일단 모든 펜들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케이스 펜이고 하나가 냉각용 펜이에요. 이 펜들이 구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생긴 것만 보고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펜들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2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그 구분이 참 애매한 애들도 있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애들은 사용 목적이 아주 명확한 애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중에 케이스 펜이에요. 그걸 뭘 보고 아느냐? 풍량하고 소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 펜은 글자 그대로 케이스에 달리는 펜이에요. 이게 이번에 갤럭시에서 새로 나온 케이스인데 이런 게 케이스 펜입니다. 전면도 이렇게 달려있죠. 이런 게 케이스 펜이에요. 이런 케이스 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음입니다. 보통 케이스에 펜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끄러우면 못 씁니다. 그래서 케이스 펜은 조용한 게 첫 번째고 풍량은 그렇게 셀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솔솔 불더라도 케이스에 통풍만 될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태생이 케이스 펜이다 보니까 풍량이 많진 않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조용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가지고 라디 냉각용으로 쓸 수는 없느냐?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대신에 풍압이 어느 정도는 높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뭐 정해진 건 없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2는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은 풍량하고 소음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풍압은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풍압은 얘가 확실히 세죠. 그리고 2mm H2O를 넘기 때문에 제 기준에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냉각용 펜으로 쓰기에도 큰 문제는 없어요. 풍량이 다소 부족하지만 성능보다 조용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게 낫죠. 그리고 타시, 냉각용 펜에서는 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타시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죠. 풍량 나누기 소음. 이랬을 때 이것도 냉각용 펜에서는 2타시가 넘는 게 좋아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2타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소음은 착한데 분자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2타시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왜 2가 안 되는지 다 계산이 돼 있죠. 근데 이 타시라는 단위 자체가 냉각용 펜에 써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케이스용으로 쓴다고 하면 사실 의미 없습니다. 케이스용 펜은 다른 거 안 보고 조용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쁜 거. 얘네들은 둘 다 케이스용 펜으로는 딱이에요. 라디 냉각용으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쓸만한 정도고요. 얘는 냉각용으로 쓰긴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펜의 스펙 중에서 중요한 게 베어링입니다. 1번 펜은 하이드롤릭 베어링을 씁니다. 얘는 무난한 베어링이고요. 근데 얘는 제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무슨 베어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리코드 베어링이라는 게 홈피에 있는 제품 설명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런 베어링은 저는 처음 보고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옵니다. 이 리코드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AAO 프레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는 1번 펜은 무난한 편이고 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4개를 합쳐가지고 메인보드에 있는 펜 단자 한 곳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펜 단자가 하나당 1A까지 쓸 수 있거든요. 0.25A씩 4개면 1A죠. 4개를 묶어서 한 곳에 꽂을 수 있다는 얘기고, RGB 단자는 보통 최대 3A입니다. 그래서 RGB도 4개를 묶어가지고 한 곳에 꽂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출시를 안 해가지고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스펙으로 보나 박스 크기로 보나 얘가 더 고급인 것 같네요. 얘는 펜 나사만 들어있어요. 얘는 나사가 2가지 종류가 들어있고요. 고무로 된 방진 패드도 들어있고,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아직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립을 해봐야 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여태까지 봐왔던 평범한 형태입니다. 고무 방진 패드 양쪽으로 있고요. 아마도 LED가 여기하고 여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프레임이 이렇게 납작하고 펜 날개가 돌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AAO 프레임이죠. 이게 지금 펜을 정면에서 본 거고요. 요게 이렇게 옆에서 본 거예요. 이 펜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게 날개고 이 양쪽에 있는 게 프레임이에요. 이게 보통 펜들은 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번 펜은 프레임이 사선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람 진행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바람 진행 방향으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프레임을 AAO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AAO 프레임의 장점은 소음을 잘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봐도 이 부분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구조의 펜이라면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두께가 없어가지고 일반 30mm 나사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 나사를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라디 또 터져요. 그러니까 얘는 못 쓴다는 얘기고, 이 플라스틱은 뭔가 했더니 나사 끼우고 난 다음에 대가리를 가려주는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사를 끼웠다 치고 얘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겠죠. 이 고무 방진 패드는 이쪽에는 붙여봐야 소용이 없고 이 반대쪽에 붙이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걸 딱 떼서 여기다 이렇게 붙인다는 얘긴데, 예, 딱 들어가네요. 예, 4군데 다 붙였습니다. 요건 남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건가? 나사는 이렇게 2가지가 들었는데 전면에서 박을 땐 긴 거, 후면에서 박을 땐 짧은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펜은 단순한 구조니까 특별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얘나 케이블은 2가닥입니다. 펜 전원은 3핀 또는 파워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RGB는 3핀 5V짜리고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있습니다. 이번 펜도 케이블은 똑같아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펜은 둘 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 1번 펜은 여기까지 불이 들어옵니다. 2번 펜은 전면만 들어오는데 AAO 프레임이라서 불 들어오는 면적이 넓습니다. 갤럭시라는 글자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RGB가 좀 경박스러운데 얘네 잘못이 아닙니다. 불빛은 얘가 시키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영가시고 얘네는 사막이죠. 얘네는 물에 빠져 죽고 싶지 않은데 얘가 자꾸 시켜. 생긴 것도 딱 영가시처럼 생겼네. 스펙상으로는 얘가 더 풍압이 높긴 한데 그래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 젓가락이 딱 중간이에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종이를 갖다 대보는 거죠. 근데 얘는 프레임이 얇아가지고 펜을 키면 무조건 쓰러질 거예요. 손으로 잡고 갖다 대보겠습니다. 예, 결정 났죠? 얘가 많이 셉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라디에 달겠습니다. 지금 이 나사를 써야 되는데 얘가 저 라디에는 조금 두껍네요. 저 라디는 M3짜리 나사가 필요한데 얘는 3.5나 4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보다 가늘면서 길이가 딱 이 정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길면 또 라디가 터질까봐 위험하고 짧으면 안 박히죠. 그러면 얘보다 두께는 가늘고 길이는 똑같은 나사가 4, 4, 16, 16개가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딱 맞는 나사도 찾기 힘든데 심지어 16개가 있냐고요. 얘 찾아보니까 있죠. 이거 하늘의 맹세하고 이번에 산 게 아니에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게 또 나사통에 있네. 야, 진짜 이런 게 집에 왜 있냐? 저도 신기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PC에 쓰는 나사들도 아니에요. 뭐 은색이지만 아까 그 나사 커버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리면 될 것 같아요. MSI B50 유니파이 X입니다. 구입한 날짜도 기억납니다. 1월 7일날 샀어요. 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젠 보드 중에 2번째 비단 주머니인데 7개월 만에 비단 주머니를 열어봅니다.
이게 뭐지? 뭐 특별한 게 있을까 해서 봤는데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벤치 테이블인데, 그러니까 간이 벤치 테이블이죠. 아래쪽에 펜을 달고 메인보드를 끼우라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따 한번 해보기로 하고, 아무튼 재밌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 유니파이 X의 전원부는 정말 최강입니다. B550 중에선 말할 것도 없고 X570까지 보더라도 얘가 탑이에요. 거의 인텔 보드에서나 쓸만한 수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AMD에서는 일부 사이즈가 작은 보드들 말고 90A짜리 DRMOS를 사용하는 보드가 거의 없습니다. 얘는 전원부 구성이 14 플러스 2페이지인데 거기에 모두 TDA1490을 썼습니다. 그것도 전부 트루 페이지예요. 찾아보면 더블러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트루 페이지가 맞습니다. PWM 컨트롤러는 XDP132GOC입니다. 걔가 14 플러스 2페이지를 전부 독립적으로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루 페이지가 맞고 더블러 칩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원부만 놓고 보면 보드 가격이 오히려 싸게 느껴질 정도예요. 대신에 RGB 조명이나 뭐 그런 건 없죠. 시각적으로 화려한 맛은 없어요. 빵빵한 전원부답게 CPU 전원 입력도 8 플러스 8핀이에요. 앞전에 소개해드린 다크 히어로가 8 플러스 4핀이었던 걸 생각하면 장난 아니죠. 근데 방열판 크기는 다크 히어로보다는 작습니다. 9시 쪽은 비슷한 것 같은데 12시 쪽이 조금 작아요. 대신에 뒷면에도 방열판이 달려 있습니다. DRMOS가 위치한 바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추가로 방열판이 달려 있어요. 아, 여기 자세히 보니까 X라고 써있네요. 그냥 유니파이는 그럼 어떻게 돼 있을래나? 사실 그냥 유니파이랑 비교하면 이 부분 빼면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를 빼고 보면 여기 X자가 있고 없고 말고는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유니파이도 전원부 구성은 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는 램 소켓이 2개냐 4개냐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램 소켓이 2개짜리보다는 4개짜리가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재료값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갔을 텐데. 근데 얘가 더 비싸죠. 국내 가격도 그렇고 해외 가격도 그렇고 유니파이 X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램오버에 욕심이 없는 분이면 그냥 유니파이를 사는 게 맞습니다. 가격도 조금이라도 더 싸고 램 소켓도 2개가 더 많으니까요. M2 소켓은 4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 위에 거 3개가 PCI 4.0을 지원하고 제일 아래 거는 3.0까지만 지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SATA 포트나 PCI 슬롯하고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쓰실 분들은 제일 위에 걸 쓰시는 게 좋아요. 기판은 이온스 코퍼 6레이어 기판이고요. 램오버는 APU를 제외한 5000번대하고 3000번대 기준으로 최대 5100MHz까지 지원합니다. 이쪽에 온보드 전원 스위치하고 리셋 스위치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스위치는 이 보드 전체의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PCI 보조 전원 6핀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면입니다. 시모스 리셋하고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 있고요. 점수 잘 뽑으란 얘기인지 PS2도 있습니다. USB는 까만 거 4개, 빨간 거 3개, C타입 하나, 파란 건 없어요. 내장 그래픽 출력은 HDMI 1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선랜은 리얼텍 2.5GB짜리고요. 무선랜은 와이파이 6하고 AX200을 지원합니다. 오디오는 아날로그 포트 5개, 옵티컬 하나예요. 오디오 코덱은 AAC120P입니다. 자, 보드를 대충 살펴봤는데요. 화려한 외관을 따지지 않는다면 스펙만으로는 정말 최강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보드를 올려가지고 쓰란 얘긴데, 글쎄요. 이 제일 위에가 모처럼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보드 구멍이 쏙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체온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친구한테 이걸 소개시켜주고 싶네요. 이게 또 하필 인텔 걸 샀단 말이죠. 이게 AMD 변환 키트인데 아직 써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뭐 잘 되겠죠. 물만 안 새면 되니까.
간단한 오버클럭 테스트하고 새로 만든 시스템의 온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램오버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타이밍하고 전압은 이 표 참고하시고요. 다른 보드와의 교차 테스트는 해보지 않아서 이 보드가 얼마나 오버클럭이 잘 되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느낌으로는 될만치는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스킬레오 4000SCA 14짜리는 1대1로는 XMP 넣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한 세트밖에 안 만져봤기 때문에 이램이 모든 지스킬레오 4000SCA 14짜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걔 중에 수율이 또 좋은 애도 있고 구린 애도 있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CPU 오버는 시네벤치 30분 테스트 통과 기준으로 1번 CCD는 47.5배수, 2번 CCD는 47배수까지 들어갑니다. 전압은 1.35V에 모두 3 줬어요. 최고 온도는 84.5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번에 만든 순행은 뭐 그렇게까지 고성능을 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정도 온도면 만족합니다. 자, 이거는 오늘 테스트해본 갤럭시 볼텍스 윈드 2번 펜의 결론입니다. 1번 펜은 따로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1번 펜은 사용 목적이 명확하게 케이스용 펜이기 때문에 굳이 테스트를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걔는 디자인하고 소음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펜의 경우에 디자인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거고 소음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해본 2번 펜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이뻐요. 1번 펜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얘는 누가 봐도 이쁘다고 인정할 거예요. 디자인도 예쁠 뿐더러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4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거슬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라디에이터에 부딪히는 풍겨름도 있을 건데 굉장히 정숙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 펜이 케이스용 펜인데 라디 냉각용으로도 쓸만합니다.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또 빌빌거리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성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단점에도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사용한 라디가 4열이거든요. 4열쯤 되든가 그보다도 판을 더 많이 사용하는 라디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열 라디를 쓴다고 치면 풍량이 조금 아쉽죠. 2열 라디는 펜이 2개밖에 안 달리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더라도 풍량이 넉넉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라디들하고는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펜의 유일한 단점은 1번이라고 보여집니다. 얘는 프레임 구조가 좀 독특하죠. 대부분의 펜들은 블레이드가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프레임이 낮다 보니까 블레이드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걸리적거려요. 그러면 펜이 케이블에 걸려서 멈춘다든가 소음이 생긴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노출된 날개가 단점이에요. 자, 오늘 펜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나네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팬케이크입니다. 이 우유에다가 이런 걸 하나 타먹으면 맛있습니다. 이러고 열심히 져줘야 돼요. 막 섞여. 뭐 하나가 된. 이 팬케이크 지름이 딱 120mm입니다. 예, 뻥 아니에요. 딱 120mm입니다. 딱 봐도 크기가 똑같죠? 이런 우연이 또 있네. 이 팬케이크는 좀 식어야 맛있어요, 확실히. 근데 소세지는 식었는데 왜 맛있냐? 이건 맛없겠지. 야, 얘는 진짜 식어서 맛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야, 이 계란이 이게 한 입에 들어가겠어? 들어가네. 이 2개 사왔는데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맛있네. 구독자가 4,000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타시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조촐하지만 이벤트를 조그맣게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80플러스 골드 풀모듈러 RGB 제품입니다. 직구 제품이고 2개를 샀는데 하나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펜 테스트 할 때 잠깐 나왔던 파워가 이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소개는 제가 찍어놨던 영상이 있는데 게임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완전히 득보는 아니고 뉴욕에서 오며 가며 보긴 본 것 같아요. 미국 천궁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09년에 만들어진 회사라고 그래요.
10년 이상 된 브랜드고 가격도 그렇게 또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설마 천공까지 하겠느냐 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파워는 또 이게 문제예요. 자,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제가 쓰고 있는 거 개봉할 때 찍은 영상이고요. 이거는 미개봉 새 제품이에요. 오늘의 암구호는 띄어쓰기 없는 미국 천궁입니다. 미국 다음에 한 칸 띄고 천궁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제가 혼자서 테스트 해보니까 글자 사이에 공백, 특수문자를 포함한 어떤 글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걸러져요. 앞뒤로는 상관없고 미국 천궁 4글자는 붙여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케이블이 미국 콘센트에 맞는 케이블이에요. 그 케이블은 국내에서는 돼지코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안에 있는 케이블은 버리셔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그걸 왜 핥어? 응? 그거 새 건데 그거 비닐 물어뜯으면 어떡해? 너 갤럭시가 좋아? 갤럭시가 좋아? 응 하고 대답한 거야? 또 자꾸 물어뜯어. 탄이 그거 물어뜯으면 혼나.